네, 네. 쫙쫙 가볼까요? 네, 중 3다시 기본 완성이고요. 진짜 말 그대로 기본을 탄탄하게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업 안내랑 수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과제 진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로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완성이고요. 1월 3일에 개강을 할 겁니다. 12시부터 3시. 그래서 개념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한 번을 했다. 한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머니가 봤을 때 너무 오래전에 했다거나 아니면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학생들 모두 다 포함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개념을 하고서 과제, 첫 수업 제외죠. 첫 수업에는 과제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그다음에 과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질의응답 진행하고 개념 이제 질의응답 했으면 그다음 개념 나가야 되는 거죠. 개념 공부하고 뭐 그에 따른 문제 대표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교재를 관리하고 개인 질의응답하는 3번이 제일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재 관리는 말 그대로 뭐책 얼마큼 깨끗이 썼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책에다가 문제를 풀었을 때 숙제를 했을 때 식이 제대로 되어 있냐. 그 3-1은 식 쓰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잖아. 이게 제대로 탄탄히 갖춰져야지 고등으로 올라갔을 때도 그게 정확히 표시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 관리하고 그다음 개인별 질의응답을 하고 때에 따라서 테스트 간단하게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오늘 한 거를 제대로 습득을 했는지 지난번 거에 습득이 됐는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네. 뭐 사실 뭐 지금 요렇게만 말하면 사실 뭐 이렇게 좀 음, 이해는 안 가겠지만 이렇게 확 이렇게 안 그려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개념이랑 저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가끔 수업할 때 3시간짜리 수업이면 선생님이 3시간 동안 앞에서만 계속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한 단원을 이끌기 위한 어떤 관리적인 부분은 뭐 수업적인 부분은 거의 수업 절반이나 최대 3분의 2는 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렇죠. 최소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이를 한 명 하면 직접 다 책을 보고 뭐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가끔 아이 책을 안 펴보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수업하고 책의 내용이 비어 있거나 뭐 안 적고 그건 아이들이나 어머니의 선택, 나는 거기까지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사실 그게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보통 그냥 어머니들도 아이 책 안 보고 그냥 그런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봤을 때 되게 이제 충격이 오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되게 필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교재 관리 시간도 있지만 매 개념마다 약간 그리고 중요한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돌면서 모든 애들한테 다 얘기해요. 야, 너 저거 점피 써. 점피. 이거 해. 이거 해. 글씨 너 이거 지우 다시 다 써. 이거 너무 엉망이야.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하게 좀 잡아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과제하면서 부족한 거 틀린 것들 다 고쳤는지 뭐 했는지 약간 그런 것들 못 고친 거 있으면 다시 고쳐와 실질적으로 학습이라는 거는 아이가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헬스하러 갔더니 PT를 막 끊었어요. 1시간짜리. PT를 뭐 10번 끊었는데 자, 오늘 운동을 알려주겠다면서 1시간 동안 트레이너가 계속 운동만 알려줘. 계속 이렇게 막 알려주고 이렇게. 그러면 보면서 그다음 집에 가면 뭔가 한 거 같긴 해서 막 샤워도 하고 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게 없는 건 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물론 그렇게 끌어줘야 될 것도 있어요. 되게 심화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서 정말 그거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도 해야 되고 집에서도 하게끔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강사가 끌어가는 아이가 선생님을 따르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이 정도 우리 음. 쭉쭉 가시죠. 쭉쭉. 이건 뭔가요?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말씀드린 연산 부분인데 연산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해놓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음, 본 수업, 네. 죄송합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수업에 들어갈 때 연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일일이 다 얘기를 하기에는
그 기본 개념을 완성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으로 이 연산하는 거를 제가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게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길으면 뭐 20분, 짧으면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 사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본 수업에서 그날의 진도는 당연히 자세하게 들어가지만 네, 그쵸. 그거에 앞서서 어느 그거에 날은 필요한 이거 네, 해갖고 이거 연산 보고서 한번 공부해갖고 오세요. 이런 부분 정도까지 해서 아이가 본 수업에서도 훨씬 더 성취도 높게끔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쵸. 사실 예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습.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되게 학습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뭐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교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영상을 네네, 듣고 그쵸. 자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네. 연산 자료가 따로 있어요? 이번에 그쵸. 약간 큰맘 먹고 준비하셔가지고 전체 회차랑 전체 자료를 해서 무료로 집에서 연산 같은 거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네, 저,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로 이제 더 찍어가지고 집에서도 연산을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음, 그런 자료랑 영상을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주실 예정이라는 올려주는 거죠. 거죠.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어렸을 때 했던 산수거든요. 그러니까 산수가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베이스가 되어야지만 기본 진도 개념을 잡기에 무난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오면은 훨씬 좀 더 수월하고 네.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찍는 거 되게 힘드셨겠어요. 이게 힘든데. 자, 이게 강의 계획이군요. 뭐 네. 사실 이제 강의 계획은 뭐 사실 이걸로 한 번에 잘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이게 그냥 단원들에 대한 공고고 뭐 수업이랑 테스트 뭐 그냥 대략적인 이런 네.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 정도만 해주시죠. 이게 지금 크게는 이렇게 세 파트가 흔히 말하는 그 무리수, 친구들이 완전 난생 처음 접하는 그 루트, 그 개념인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곱셈 공식 보고, 인수분해를 좀 보고, 2차 방정식,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함수, 2차 함수, 요렇게 크게는 한 세네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그 큰 덩어리의 파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숙제가 원리 해설이고요. 시험 범위는 그 전 타임에 나갔던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도 공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을 한 다음에 7회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는 무조건 계속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를 봅니다. 근데 매일 보는 건 아니고 뭐 두 타임에 한 번 아니면 불시에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공식 테스트를 네, 본다는 공식 얘기라는 거죠. 테스트를 네. 개념 테스트 말고 공식 테스트랑 단원 테스트랑 별개로 공식 테스트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라서 네. 통과할 그래서 때까지 계속 시켜야 됩니다. 곡생이 계속.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곱셈공식하고 인수분해는 구구단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이 엄청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락말락한 상태에서 흔들어 깨워요. 그런 상태에서도 얘기를 했을 때 말할 수 있게끔 너 해야 이름 뭐야 된다. 수준으로. 애들이 선생님 엄청 좋아하진 않겠네요. 아니 저는 네, 약간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날 되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힘들어야죠. 힘들게 해야 되는 거고 귀찮게 하고 스트레스 줘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럼에도 힘들지만 이 사람을 따라가고 했더니 나한테 변화가 생겼고 그런 거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신뢰 관계를 얻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있지만 음, 날 위한 거구나 말한 거. 음. 그러면 이제 숙제는 원리 해설만 나가게 될 거야? 아니면 상황에 따라 조금씩 프린트나 그런 게 나갈 수도 있나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리 해설만 숙제로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프린트물이 나가는데 그 프린트물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는 요 숙제. 그래서 여기 원리 해설만 적어준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음, 숙제 같은 것도 매 회차 완벽히 동일한 프린트 같은 거나 그런 걸 준비해 두는 건 사실 어렵지 않죠. 똑같이 쓰면 되니까. 근데 매 회차 아이들이 다른데 매번 오는 아이들이
그때그때 이제 조금씩 다 다른데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 맞춰서 더 챙겨주고 싶은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업하면서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넣고 빼고 좀 쉬운 거 좀 더 응용 뭐 그런 것들은 계속 조율하면서 하는 게 당연히 그게 실제 그게 중요한 거죠. 정성이고 그게 관리고. 그렇죠. 음. 갑자기 인스턴트 그냥 냉동 하나 이렇게 데펴 주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매번 새롭게 그래도 육수 내서 그게 정성이고 관리 이렇게 사랑이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인스턴트가 제일 맛있지 않나요? 아이 입장에서 네네 그것만 먹으면 네, 안 좋을 겁니다. 그걸 깨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한 아이 30년 입장에서. 3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30년에서 한 40년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좀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크게 세네 단원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요 단원이에요. 무리수와 실수 단원, 그리고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인데 어찌 보면은 2-1 심화까지 하고 아니면 응용까지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그 전에 배웠던 2-1에서 나온 방정식하고 함수랑 살짝 좀 별개인가? 라고 쉽게 애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까지는 아니고 그거를 좀 더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더 연산을 하는 거고 이렇게 좀 회차별로 나눠서 좀 더 진행을 하는 거 있습니다. 일단 단원들을 봤을 음. 때 무리수 이 각각들이 어쨌든 조금 앞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독립적인 느낌들도 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사고들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제곱해서 3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한번 뭐 익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실 저는 뭐 이제 기하 쪽 많이 수업하니까 정삼각형 넓이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몇 년 공부되는지 알아요. 이 정삼각형이란 도형의 넓이 하나 구하기 위해서 한 15년을 공부해야지 정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약간 왜냐면 태어나서 막 정삼각형 간단한 구조 같지만 정삼각형에 루트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고를 확장시켜서 무언가 여러 가지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쉽게 x는 3, 2x는 3 했을 때 x가 2분의 3 이런 거 말고 복잡한 식의 어떤 2차 방정식까지 풀 수 있고 그런 어떤 수학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틀을 좀 잡아주는 3-1 이거가 진짜 잘 돼 있어야지 이제 고등 과정이나 그런 부분도 이제 잘 되죠. 이거 없이는 좀 어렵죠, 그렇죠? 쭉쭉 뭐 거의 저희가 많이 해야 될 얘기들 많이 했죠. 좀 더 있네요. 과제. 네. 네, 과제 진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께 이제 학생이 과제를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럼 그 과제를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보내셔도 되고 뭐 어머님 휴대폰으로 보내셔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제가 뭐 채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채점에 따라서 분명 모르는 문제가 사람이니까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부 다 풀어주면은 제 숙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힌트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또는 뭐 틀렸으면은 오답을 체크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풀어봐라. 아니면 이거에 따라서 힌트를 이렇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장을 제가 주면은 다 맞은 친구는 답장을 받고 아, 나 잘했구나. 그 다음 거 해야지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된 친구들은 오답을 고치거나 아니면 힌트로 이제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다시 풀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주고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 다음 걸 고민하고 그 다음 수업에 참여하면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은 간단한데 그렇게 간단한 과정은 사실은 아니에요. 월수금 매번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도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오는 수업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나을 수 있는데 일단 방특은 좀 텀이 바쁘지만 전 최소 한 번이라도 선생님한테 과제를 보내서 그럼 이제 과제를 보내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죠. 선생님은 아, 이 아이가 이런 걸 좀 모르는구나. 그런 걸 파악하셔서 직접 본 수업에서도 너 이런 거 잘 모르더라. 이렇게 약간 파악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아이한테도 다르지 못하게 푼 부분을 하고 나서 발견되는 것보다는 거기서 좀 도움 이런 식으로 좀 더 해보는 게 맞아. 간단하게 코멘트 하나로도 아이한테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뭐
뭐 바빠서 두 번은 못 하더라도 최소 한 번 정도의 교류라도 해서 오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시간 내서 일부러 투자하는 건 거잖아요. 신경 써서 이런 형태들을 저희는 이제 SM에도 모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하고 저도 과제를 이렇게 예,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앞쪽에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아이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을 들었어요.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그 과제가 어떤 부분인지를 일단 강의 계획서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수요일 날 수업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수요일 수업을 들어가기 전까지 화요일 날 몇 시까지 과제를 해서 선생님한테 사진을 1차적으로 보내는 역할을 어머님께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그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선생님 답장해 주시면 아이 교재 채점 진행해 주시고 힌트 주신 거 있으면 살짝 메모해서 이렇게 풀어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요걸 어머님께서 관리해 주시면 그 수업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제일 듭니다. 잘못 안 좋은 게 엄마와 함께 풀어서 다 동그라미 돼 있는 걸 보내는 거. 그 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풀었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잘하나 싶었다가 하고 나서 테스트를 봤는데 다 틀려 맞았던 것들 그게 이제 저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보고 사실 저는 어머니들의 마음도 이해도 됩니다. 뭐냐면 아니 학원 가기 전에 그래도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라도 해야 내가 따라갈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저는 그게 계속해서 약간 무언가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게끔 된 조금 더 계획이나 연산이나 뭐 그런 것들로 계획을 잘 세워주면 아이가 할 수 있는데 뭔가 하나가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이거를 가서 뭔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래서 실력 안 늘고 그 다음번 것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래서 실력 안 늘고 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별로 실력 안 늘고 심화에서도 똑같은 거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 과정에서 계속해야 되고 이게 제일 좀 위험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한 게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잘 따라가고 있고 뭐 그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형태들이 부분 좀 많이 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된 자기 실력을 못 갖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제 부분은 네, 많이 도와주시기보다는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와 뭐 과제를 해서 사진 찍어서 환경. 보내주는 교류 정도를 잘 챙겨주시는 게 아직 애들이 어려서 네. 그러니까 책에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으면 좋죠. 심지어 예, 기분이 좋고 기분이 그 수업 좋죠. 시간에 뭔가 열심히 하려는 약간 의지는 생긴 뭐 그런 부분이 인정합니다.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기가 맞은 문제를 설명하면 가끔 가다 보면은 그 풀이를 자기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귀를 기울이지 음.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 적어요. 예. 그냥 동그라미 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모르는데도 과정도 안 적습니다. 그러면 과제에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뤄봤으면 하는 아까 그 질의응답 시간에 그 질문이 한 어느 정도 양 정도 되면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그 좀 의무적으로 이만큼은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가자. 네, 숙제가 40문제 나갔다고 칩시다. 네, 40문제 정도 나갔어요. 뭐 아이가 채점했고 한번 뭐 교류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쳐보긴 했어.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상태에서 몇 개 정도 모르는 게 적절해 보이느냐? 네, 뭐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집이었을 때. 네, 네. 이것도 동시에 숫자 얘기하기로 이런 거 할까요? 아 좋습니다. 동시에요? 네, 네. 동시에요. 같은 숫자 네.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동시에? 네. 하나, 둘, 셋. 8문제 저는 8문제 오? 8문제 오, 8개. 8문제 어. 20% 정도. 20. 1차 사진을 아니요. 아니요. 학원에 갖고 오는 최종 다음 네, 수업을 최종으로 참여했을 하고, 때 네. 거. 그러니까 1차로 사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리해설 교재다 보니까 혹시 오답이어서 오 하신 거 아니에요? 5문제입니다. 다섯 오답. 문제. 네. 뭐 그냥 그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아이가 항상 다 스스로 고쳐서 다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난이도가 이제 좀 쉬운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고민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고민 중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전 어머님이 도와줬으면 하는 것 중에는 엄마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너 이 중에서 네가 꼭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다 싶은 거 타이머 재서 그 문제만 10분 뭐 15분 정도 그 하나만 뭐 한번 해보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수학에 영향이 많이 끼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그게 없어요. 뭐냐면 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오래 고민해보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거 자체가 사람을 저는 바꾼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의지도. 언제나 그냥 모르면 별표하고 누가 도와줄 거라는 그런 거에서는 좀 좋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뭐 5개든 6개든 8개든 그럼 이제 뭐 5개 이런 말 잘못하면 우리 아이는 6개인데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느 정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네. 전 그럼 그런 경우도 본 적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진을 보내요. 제가 채점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이 뭐 고친 걸 보냈는데 책이 깨끗해요. 아무것도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맞은 건 동그라미 했고 틀린 거는 표시를 안 했나 그랬을 겁니다. 틀린 걸. 그래서 어머니 저랑 똑같이 표시해 주세요. 틀린 거 틀렸다고 해주세요. 했더니 아이가 틀렸다고 표시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고치면 그냥 맞게 한다. 근데 저는 많죠. 그게 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딪히고 아이를 언제까지 막 진짜 막 그 있잖아요. 뭐 비닐하우스는 좀 부적절한 뭔가 이렇게 가둬서 이렇게 키울 거예요. 뭔가 좀 아이가 좀 거칠게도 이렇게 한번 경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연약하게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이거 맞고 틀리구나 그 부분이 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어떻게 이걸 다 맞느냐. 이거 자체가 저는 그게 약간 허세나 포장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자연스러움 자체를 아이가 경험하면서 아 내가 이만큼 이제 이 상태구나. 이걸 더 알아가야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저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좀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원장님 얘기에 동의하는 게 그게 나중에 가서도 동그라미가 돼서 책을 이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다 동그라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 내가 이 문제를 고심해서 정말 고쳐서 마지막에 힘들게 맞았던 문제구나. 다시 봐야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뭐 오답 노트도 할 수도 없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의 기분만 좋을 뿐. 그래서 좀 그거는 가짜 같아. 지양하기를. 네. 뭐 이런 네, 느낌.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을 한 후 네, 그런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시간대로도 더 뭔가 이어서 할 수 있다. 뭐이 네, 정도. 그렇죠. 방학 특강으로만 끝나면 진짜 이렇게 공중분해 돼버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방학 특강을 했으면 기본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연결되게끔 치마 연결을 할 수 있는 반이 개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뭐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사실 이게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무엇을 하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어머님이 궁금한 거 남긴 거 저거 답변도 하고 네 답변 드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얼른 써주시고 또 기아 얘기를 하셨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중등 과정을 마치진 못했는데 기하 수업 이성민 선생님 수업 들어도 무리가 없을까요? 일단 저 물어보셨어요. 앞에서 저 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기아 듣는 친구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보다 좀 어린 친구들이 조금 더 빠르게 선행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K자죠, K자. 뭐냐면 어린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빠르게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있는 반면에 훨씬 더 기초적인 학력이 더 낮아지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렇게 약간 양극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 저희 초3이 많아요. 초3이 다양합니다. 약간 중등 과정은 이제 기하 1단계 정도 듣는 초3, 2단계 듣는, 2.5단계 듣는 거의 뭐 3단계 수준까지 이렇게 거의 볼 수 있는 정도 초3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일단은 뭐 각각 과정마다 아이가 현재 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수업들이 있는 거고요. 기하 1단계 같은 경우는 한 2-1 정도까지만 좀 했으면 기하 1단계 들을 수가 있어요. 2-1 정도. 2-1은 다 하진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1 과정까지는 다 마치고 2-1에 있는 기본적인 그냥 1차 방정식 정도 잘 푸는 거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2x는 3 정도 했을 때 x가 2분의 3 같은 거 잘 구하고 좀 연산 같은 거 어느 정도 잘 하는 친구라면은 기하 1단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 과정에 마쳤을 때는 기하 2단계나 그 이상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연락을 주셔서 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공부했으면 어느 과정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 거 저희 안내 드릴 거니까 얘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러면 일단은 해야 될 얘기들이나 궁금한 답변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네. 네. 더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금 혹시 뭐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네, 주변 상황을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네. 제 아는 사람 얘기인데요. 그럼 대부분 자기 얘기일 확률이 높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못 하잖아요. 어쨌든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하시면서 그냥 뭔가 문득 생각나는 저희가 스스로 얘기하다가 궁금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너무 엄청 각본을 짜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평상시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여서, 음, 지금 어머니께서 비디오를 켜신 거 아닌가요? 아, 네네네. 그렇긴 합니다. 남매가 있으신가 본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요 정도로 하고 어머니들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학원으로도 연락 주시고 그럼 계속 성실하게 좀 답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중등 과정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고 저희도 또 어머니들과 어떤 교류들을 좀 더 해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 또 잡아서 계속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오늘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